모든 가족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려가는 게 내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민수는 장가가서 행복해 보이는데 그 애의 얼굴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잖아.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이렇게 쓸쓸하고 공허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활기차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는 더 외톨이가 된 기분이야.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이게 늙는다는 건가?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인가? 다음 날 아침 주방. 며느리 지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간을 보고 있다. 나는 슬리퍼를 끌며 주방으로 들어온다. 지영아, 그렇게 끓이면 김치찌개 맛이 안 나. 김치를 먼저 볶아서 기름이 우러나게 해야 깊은 맛이 나는 거야. 그리고 설탕을 조금 넣어야 단맛과 짠맛의 균형이 맞는다고. 내가 40년 넘게 해온 요리인데 말이야. 아, 그렇구나.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어머니. 제가 아직 어머니만큼 요리를 잘 못해서 많이 배워야겠어요. 그런데 민수 씨는 이 맛도 좋아하더라고요. 민수가 좋아한다고. 그 애는 워낙 착해서 뭐든 맛있다고 하는 거야. 진짜 맛있다는 게 아니라 말이지. 네 마음 상할까봐 그런 거야. 너도 알잖아. 그 애가 얼마나 눈치 빠른지.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만든 음식들이 다 맛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민수 씨는 정말 맛있다고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웃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얄밉게 느껴지는 걸까? 내가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맛없다는 게 아니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집 입맛이 있잖아. 민수가 어릴 때부터 먹던 맛 말이야. 그냥 좀 더 신경 쓰라는 얘기야. 지영이가 국자를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같은 날 아침 식탁. 3명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김치, 밥이 차려져 있다. 분위기가 어색하고 무겁다. 김치찌개 맛있네. 지영이가 정말 요리 실력이 늘었어. 나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맛은 그냥 그래. 좀 더 구수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김치찌개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였는데 말이야. 어머니,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히 뭘 바꿔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해. 요리는 손맛이 있는 거야. 오랫동안 해봐야 알지. 지영이도 시간이 지나면 늘겠지 뭐. 엄마, 지영이도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맛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요리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 너는 이제 와이프 편만 들지. 엄마가 뭘 해도 잘못이고 와이프가 하면 다 맞고. 내가 40년 넘게 너 키우고 밥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나 대신 그 여자를 선택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도 소중하고 지영이도 소중해요. 왜 꼭 편을 나누려고 하세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같은 날 오후 2시 거실.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다. 나는 TV를 보다가 청소기 소리에 짜증을 내며 일어난다. 지영아, 청소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TV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그렇게 청소하면 안 돼. 소파 밑도 해야 하고 구석구석 먼지가 다 쌓여 있잖아. 아, 죄송해요. TV 끝나면 다시 할게요. 그런데 저는 나름 꼼꼼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뭘 설명해? 여기 봐. 선반 위에 먼지 앉은 것도 못 보겠어? 그리고 바닥 모서리 부분 여기 봐봐. 이런 데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 지금 여기가 저희 집이야. 그리고 깨끗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 나는 평생 이 집을 이렇게 관리해왔어.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제가 뭘 해도 어머니 눈에는 부족한 거네요. 요리도 잘못하고 청소도 잘못하고 제가 도대체 뭘 잘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 나는 널 위해서 말하는 거야. 민수 아내로서, 이 집 며느리로서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 그런데 넌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까? 같은 날 저녁 거실. 아들 민수가 퇴근하여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다. 거실에서는 나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매우 차갑다. 저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나와 며느리는 모두 대답하지 않는다. 민수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색해한다. 어?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었나? 민수 씨, 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해도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셔. 요리도 못한다. 청소도 못한다. 내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자격? 누가 자격 없다고 했어? 나는 내가 더 잘했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넌 내 말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이잖아. 잔소리가 아니라면 뭐예요? 하루 종일 제가 하는 모든 게 틀렸다고 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방식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내 방식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이 집에는 이 집만의 방식이 있어. 내가 40년 넘게 지켜온 방식이 있다고. 그걸 존중할 생각은 안 하고. 존중해요. 저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절 존중해 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걸 틀렸다고 하시는 게 존중인가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어.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우리 가족이 화목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몰라주면서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외로움과 서러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정말 이 아이를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걸까? 둘 다 진정해요. 이렇게 싸우면 해결되는 게 없어요. 같은 날 늦은 밤 거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울고 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다다. 아들 민수가 내 옆에 앉는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없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나요? 지영이가 저렇게 울 정도로? 너는 항상 지영이 편만 들지. 내가 뭘 해도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엄마,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사랑하고
지영이도 사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으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 마음도 이해하지만 지영이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지영이 입장. 지영이는 뭐가 힘들다는 거야? 새로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어? 엄마,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영이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물론 엄마에게 배울 점도 많지만 서로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네.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양보해야 하고.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지영이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민수가 일어나서 방으로 간다. 며느리가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다. 지영아, 그만 울어. 얘기해봐. 엄마가 뭐라고 했어? 오빠,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해도 부족해. 어머니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나도 이 집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엄마도 나름대로는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서툴긴 하지만, 그리고 엄마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더 이해해줘. 나도 이해하려고 해. 정말로. 그런데 매일매일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자신감이 없어져. 내가 정말 이 집에 맞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 날 오전, 주방. 나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온다. 어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뭔 얘기? 어머니, 제가 어제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소리도 지르고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본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이 집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민수 씨를 사랑하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자란 환경과 어머니께서 만들어 오신 집안 분위기가 달라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런데 제 나름대로 하는 것도 조금은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완전히 어머니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제 방식으로도 이 집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내 방식이라는 게 뭔데? 저는 민수 씨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싶고 어머니께서 편안해 하시는 환경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어머니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아, 나도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 뭘 해도 틀렸다고, 부족하다고. 그때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는지 몰라. 어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럼 결혼 초기에는 매일 울었어. 친정 엄마가 그리웠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됐지. 그리고 내 아들들 키우면서는 내가 시어머니가 될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근데 막상 며느리가 오니까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야. 민수가 너만 보고 너 말만 들으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아, 그런 마음이셨구나.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려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저는 저예요. 어머니의 자리를 뺏을 수도 없고 뺏고 싶지도 않아요. 같은 날 오후 거실. 나와 며느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있다.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지영아,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나? 나도 모르게 너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네. 어머니, 까다로우신 게 아니라 저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제 감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볼게. 그런데 지영아, 나한테도 가르쳐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옛날 방식만 알거든. 정말요?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가 만드시는 김치찌개 정말 맛있거든요. 비법을 알려주세요. 비법이라. 별게 아니야. 그냥 오래 해봐서 아는 것뿐이지. 그런데 너도 나름대로 음식을 잘하더라. 어제 계란 후라이는 정말 예뻤어. 나는 그렇게 예쁘게 못해. 정말요? 그냥 모양 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맛은 어머니가 만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지영아, 사실 나는 민수를 너한테 뺏길까봐 두려웠어. 그 애가 어릴 때부터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만 보니까 질투가 났나 봐. 어머니, 민수 씨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민수 씨의 아내일 뿐이에요. 어머니와 저는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다. 사랑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건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고마워, 지영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나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진다. 가족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진솔한 대화가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